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경쟁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내 대표적인 친명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친문 인사들을 싸잡아 때리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당 차원에서 배우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명계 연쇄 탈당 이후 혼돈에 빠진 민주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민주당 내 찐명 경쟁, 이 친명도 아니고 이제 찐명입니다. 그렇죠. 찐명 경쟁 신호탄이 아무래도 미래대연합 원래는 이제 원칙과 상식이었죠. 예.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여기에 윤영찬 의원까지 포함됐었는데 이분들이 탈당을 하고 윤영찬 의원은 잔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신호탄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응천 의원은 윤영찬 의원의 잔류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 3일 전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세입자가 난리치면서 퇴거 불응한다고 집주인이 나가야 되냐 뭐 이래요.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설득 회유 같은 게 들어왔는데 특히 윤영찬 의원은 임종석 실장이 예.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통음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했더라고요. 갑자기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혁명가가 못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놀랬고 힘들었죠. 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박사님, 이 조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을 지목을 했습니다. 윤영찬 네. 의원의 잔류요. 그런데 임 전 실장이 뭐 권했다? 아니면 그 잔류를 요청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네. 결국엔 친문 인사들이기 때문에 왜 다 참모들이었잖아요. 네.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친문계 핵심 네. 인사들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비롯해서 네. 노영민 전 실장, 음. 예, 또 뭐 과거 친노 친문 뭐 이광재 전 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좀 대거 지금 다 출마하겠다라고 요즘에 그렇죠. 선언을 하고 나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뭐 노영민이라든가 이런 임종석 전 그 실장 같이 그 친문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역시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뭔가 교감하에 이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들의 중량감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이 당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친명화가 되고 있는 특히 이제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대거 이제 친명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친문계들은 싹 다 이제 물갈이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친문 그리고 또 조금 더 족보를 따져가자면 친노란 말이에요. 친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우리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리를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좀 버리려고 한다. 네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절대 그거는 용납 못해.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줄줄이 이들이 네. 뭐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고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의식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때마다 뭐 가서 인사도 네,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싹 다 외면하기는 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지분은 좀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포스트 이재명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해서 좀 뭔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그 지금 비명계들 상당수가 사실은 족보상으로는 친문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들이 대거 나가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실상 당의 주인인데 네. 왜 나가? 오히려 좀 이 시기 좀 꿋꿋하게 좀 견뎌내다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붙들었을 가능성 또 없잖아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혁신행동 여기가 선봉에 나서서 오히려 친문 인사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싸잡아 때리면서 네. 나가라.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죠. 상당히 뭐 그 서운하다. 이런 뭐 속내도 SNS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친문 인사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분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권위에 힘입어.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로 밀어볼 때 이런 전제를 이제 깔고 이제 본인들이 활동 기반을 이제 삼으려 했던 건데 이게 친명계 핵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불쾌한 거죠. 예.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외 친명계 인사들 모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민주당 혁신행동이. 근데 지난 5월달에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때 네.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 아시다시피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불거지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뜨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거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의원제 폐지하고 네, 그렇죠. 당원들의 좀 활동 범위를 더 이제 확대하자. 그런 주장이 이제 막 논란이 아주 나왔고 뜨거웠었죠. 비명계 쪽에서는 이거 그러면 뭐 개딸 정치하자는 얘기냐 이래갖고 또 반발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단체가 대의원제 당연히 폐지 얘기하면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 주장을 앞장서서 했던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민영배 의원하고 최근에 이제 그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제 맡은 거죠. 그러니까 핵심 친명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는 지금은 거의 이재명 대표 친위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도 나왔고 지금 이제 윤영찬 의원의 잔류 배경 이걸 살펴보는 시간인데 윤영찬 의원이 잔류를 한 실질적인 배경은 현근택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 지역구에 본인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절묘하게 시기적으로 맞아서 남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꼭 이제 잔류 결정 내리기 바로 직전에 터진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황상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설득 내지 회유가 상당히 진행되던 와중에 이 사건까지 딱 터지니까 그러면 한번 밀어볼 만하다. 나도 잘하면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결합이 된 결과 잔류 결정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행동 쪽에서 곧바로 뭐 이 윤영찬 의원 제명해라. 그냥 둬선 안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또 성명을 또 곧바로 내놓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뭐냐 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보면 현근택 부원장이 그 단체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명 인사 지켜야 돼. 윤영찬 같은 저런 인사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바람막이를 빡 치고 나온 그런 상황이다. 자, 민주당 혁신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존재감을 또 키우고 있는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보면은 이제 뭐 의원들 공부 모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초선들은 또 초선들끼리 모이고. 근데 당내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색깔을 아주 분명히 드러낸다는 말이죠.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모임들 이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누군가 또 배우가 있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혁신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친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선거에 임박하면 총선 때, 대선 때 뭐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대선 때 조금 더 활발하긴 해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다 이러면 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를 하는 단체다 이러면서 막 우후죽순처럼 쫙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시다시피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지키기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러면서 단체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 나오는 거고 그런 속에 이제 뭐 이른바 이제 개딸 논란도 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했던 개딸 단체로 대표적인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 쓰지 말아 달라. 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그 혁신행동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현근택 부원장이 이제 거기 적극적으로 관계가 돼 있고 또 민영배 의원도 관계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상의 거의 친위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네. 그 상황이고 또 거기에 맞게 또 행동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그 원인 제공자는 결국 친문 아니냐. 그래서 원죄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신네들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나와가지고 또 다시 또 정치하려 그래? 당신네들 뭐 공천 이거 말도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쪽을 밀어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유영찬 의원의 잔류가 오히려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역시 이거는 판단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싸움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이제 좀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뭐 당장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실권을 쥐고 있고 친명계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뭐 그런 그 어떤 기반이 있어서 활동하던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은 지금은 다 친노 친문 그 계열이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친노 친문이 이제 친명으로 돌아선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비명계 친문으로 이제 존재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세력 규모 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이 비명계 친문계 숫자가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예. 그런데 좀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른바 호소인들. 친명계 핵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뭐 노골적으로 비판도 안 하면서 예, 이제 슬쩍 묻어가는 거죠. 친명 호소인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샤이 친문계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이제 공천은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듯이 이런 친명 공천이 막 거의 공천 학살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이 지금 비명계 친문들 대거 쳐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들도 아마 집단 행동에 나설 겁니다. 이번에 원칙과 상속 일부 탈당한 정도가 아니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투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내 투쟁 강화 완전히 이제 그 거의 분당 수준으로 이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주류다. 예, 우리가 민주당의 정통 계승한 정통파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뭐 거의 그 원내 교섭단체 이상급의 그런 정당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드는. 지금 원칙과 상식이 나가서 지금 어찌됐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대거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한 20-30명 규모가 된다 그러면 그럼 거의 그건 이제 분당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막 분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상황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비명계 그 친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나가자. 나가서 우리가 있다 보면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간에 이제 뭐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대권 아예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대권에 또 설령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뭐 힘 좀 못 쓰고 뭐 이런 상황 레임덕 오고 이제 이런 상황 오면 그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다시 올 거다.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내신 김에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친문계, 뭐 비명계는 뭐 일단 자기 위주로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친문계가 이제 움직일 텐데 당내 투쟁. 아니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낙연계로 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뭐 원칙과 상식, 미래대연합 어느 쪽으로 갈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쪽하고 힘을 합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않다. 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당내 조직 기반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인지도, 지명도 때문에 뭐 여러 좋은 자리를 많이 이제 그 주유하시면서 네네네. 뭐 유명해졌고 정적 비중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세력이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력은 이제 약한 편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사실 세력 면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명계, 친문계들이 다 합치면 그 세력이 제일 커요. 예. 예. 그런데다가 이들은 나름 정통성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어차피 이제 찐명, 네. 친명 중에 또 찐명 경쟁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치고 나온 게 민주당 혁신행동인데 민주당 혁신행동은 우선적으로 공천을 받을까요? 뭐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죠. 없다. 그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좀 그 병원에 계실 때 문자 메시지 한 거 갖고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예. 현근택은요. 현근택이네. 로 이제 언론에 막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네. 예. 현근택 뭐 그런 정도 잘못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중징계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공천 주란 얘기죠. 시그널이었군요. 예, 그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네. 밑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친명계들은 뭐 대부분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핵심 친명들은 다 공천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검증위원회에서 이른바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은 네. 다 뭐 흠결이 있는데도 뭐 심지어 재판 중인데도 다 예, 통과했잖아요. 검증 예. 통과를. 황운하, 뭐 예. 동네 의원 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정치 크리처입니다. 그러니까 찐명계의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든지 또 찐명 의원들의 공천 네. 뭐랄까요 취득 탈취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그 비명계 특히 친문 인사들의 뭐 당대투쟁 네. 내지는 탈당. 그런데 이번 총선 국면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데 이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친문 내지는 샤이 친문들 네. 움직인다면은 언제쯤 움직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활동이 이제 시작이 하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닌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비명계도 착착착착 뭐 거의 뭐 가을거지하는 수준으로 네. 착착착착 목을 이제 쳐나갈 텐데 그 상황이 되면 뭐 이 지금 목이 잘린 그 비명계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이제까지는 관망하면서 혹시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현실도 그런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이제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탈당을 해서 분당을 뭐 분당 순이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그게 시간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밖에 마침 원칙과 상식이 원칙과 상식이 선도부대로 선발대로 선도부대로 나가서 미래대로 창당 작업을 지금 창당 작업을 열심히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럼 그들이 창당한 그 당에 싹 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입당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총선 국면에서는 샤이 친문 내지는 친문 인사들이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네. 원칙과 상식의 미래대연합 내지는 또 일부는 NY 쪽에 네. 갔다가 대선을 보고 다시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새로 창당을 한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수준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개혁신당 쪽하고 네. 만약에 이제 이 이준석의 합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